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무조건 떼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파월은 경제위기가 터지든지 부동산과 주가가 폭락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제공조가 중요한 이 마당에 기축국가라는 힘을 앞세워 자국의 이기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경제 침체는 무한정 장기화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투자를 멈추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타이밍과 입지 상담을 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오.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보면 무조건 큰 돈을 벌 수 있고 엄청난 손해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낭떠러지에 지금 걸쳐있네요, 집이. 이처럼 자산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별별 칠게요. 파월 금리 인상, 물가 잡는 데 주력하겠다. 경제위기 상관없다. 이 사람이 노골적으로 한 말은 아니지만 물가가 2%까지 내려가기 전에는 절대로 그냥 금리 인하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다른 나라에 죽든지 망하든지 경제위기가 터지든지 니들은 망해도 우리는 기축국가니까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마음가짐이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이거 신랄하게 좀 비판을 해야 하는데 어디에서도 비판을 안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아무리 이기적이라 자국 중심이라고 하지만 영향력이 있는 국가가 이러면 안 되죠. 자, 지금 금리 인상을 지나치게 물론 안 올릴 수는 없어요. 미국이 지금 물가 때문에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 나와요. 자, 미국이 잡는 것은 물가 목표입니다. 위기 감수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근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금리도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파월 물가 2% 향할 때까지 금리 안 내린다. 경기 연착륙 실패 가능성 이제 설령 뭐가 터져도 그냥 안 내리겠다. 못을 박았습니다. 자, 3연속 0.75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이렇게 때려버리죠. 금리 인상. 자, 물가 8에서 9%가 2%가 되기 전에는 금리 안 내린다.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언제 2%로 떨어지겠어요. 물가 폭등 국가. 대규모 폭등이 일어난 거 알죠. 미국 진짜 취약해요. 총기까지 보유한 국가라서. 이것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경제 대국으로서 차라리 금융위기 터지면 괜찮은데 물가 폭등으로 문제가 생겨버리면 경제 대국의 타이틀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물론 그 마음은 알지만 그렇다고 모두 다 이쪽에 올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경제 불안 감소하겠다. 경제 위기가 됐든 장기 침체가 됐든 달러 위에 모든 재화 돈들이 폭락을 하든 상관없어요. 철저하게 미국 이기주의. 주요국 환율 파탄 관심 없습니다. 지금 그거 선언한 거예요. 1, 2년 금리 인상 주가 암호 집값 폭락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이거를 손 떼버리면요 여러분들 미국 계속 물가 올라갈 건데 잘 안 떨어질 텐데 금리 올리면요 우리나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근데 어떻게 주식하고 암호화폐하고 부동산이 가겠어요. 그냥 폭락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또 금리 보세요. 10월 0.5%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픽스텝 얘기가 나와요. 지금 따라가야 하니까. 미국 금리와 지금 현재 0.75% 차이죠. 워낙 급락 정도가 아니라 지금 완전 붕괴됐어요. 한번 선이 붕괴되면요 1400, 1500 누가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원화를 사야 하느냐. 큰 돈 아니면 달러를 사세요. 큰 돈 아니면. 왜?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이미 이런 마당에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큰 돈은 못 벌어도 어차피 내려가게 되면 팔아버리면 되니까. 달러나 금은 그 전에 제가 사라고 안 했는데 많은 돈 아니라면 사도 된다. 자, 투자자금 유출이 집값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로서도 집값 떨어지고 그러면 금융위기 터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보다 소극적으로 금리를 올렸잖아요. 집값이 붕괴될까 봐. 하지만 원화가 너무 급락하고 투자 자금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주식이 빠져나가 버리면요 더 망해요. 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빅스텝 안 할 수 없어요. 집값 그 하락, 금리 인상발 영끌, B2 피해 아주 심각하겠죠. 이제는 영끌한 사람들, B2한 사람들, 특히 금액이 많은 분들은 파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말고 관망해라. 자, 미금리 인상 지속. 자, 여기 보세요. 이걸 관망하라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6가지 보면 그냥 답이 나와요. 미국은 앞으로 무조건 금리 인상합니다. 그것도 세게. 그게 기간상으로 1, 2년간, 적어도 1, 2년간은 집값 안 뛴다는 얘기예요. 주식도 그렇고. 하락 또는 폭락까지 간다. 80% 비중 해외가 최악이다. 즉 집값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해외 요인이 80%, 국내 요인이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80%가 이 모양이니까 위험자산 상승 요인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빠질 거예요. 바닥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상위 투자자들, 즉 기관 외국인 뭐 실력자들, 분야별로 실력자들은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개인들만 신나게 사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경기 침체 장기화. 네 번째 요인은 경기가 지금 살아날 건덕지가 안 보여요. 장기화. 경기 반등 요인이 적어요. 그나마 경기 무슨 호재가 약간씩이라도 있어야지. 손실폭보다 더 폭락한다는 게 무서워요. 지금 고점 3.300에서 2000 지금 300 이거 1000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무섭다고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또 3300은 언제 갈지도 몰라요. 그거는. 근데 1300은 당장이라도 갈 수 있어요. 분위기상. 꼭지보다 바닥이 더 크기 때문에 조심해라. 특히 부동산도 그래요. 찌끔 떨어졌고 올라간 건 엄청 크니까. 주요 지표가 대세 하락입니다. 분야별로 한 20가지가 넘는 지표가 다 하락이에요.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동산 탐욕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하락할수록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너무 사람들이 안전할 때는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위험할 때는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많이 뛰어가지고 안전하다고 남들이 느낄 때가 위험하고 많이 떨어져서 또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때가 오히려 안전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생기는 거예요. 탐욕 그래프. 4억일 때 바닥일 때 못 떨어졌는데 불안해요. 왜? 이게 1년 동안 4억 한 게 아니라 그냥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거의 7, 8년 가버렸거든요. 4억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불안할 거 없어요. 더 떨어질 것도 없고 올라갈 일밖에 없잖아. 근데 1억이 올랐어. 5억으로. 그러니까 안 사는 거야. 왜? 1억 올라서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또 올라가 6억. 이거 뭔 일이야? 매수해야 하나? 고민을 해요. 7억으로 또 뛰었어. 거품 걱정과 매수 고민이 자꾸 쌓입니다. 근데 또 올라갔어. 9억으로. 이제 계속 올라간다. 지금 놓치면 나는 망한다. 이미 4억이 9억으로 더블 이상 뛴 걸 가지고 이제 상승 확신해가지고 이때는 확신합니다. 왜? 다 몰려드니까. 11억까지 뛰었어요. 그럼 그렇지. 이제 집값 불패다. 강남 불패다. 결국 떨어집니다. 10억으로. 금매 10억 떨어졌다고 좋다게 해요. 나 금매 매입했구나. 그런데 8억으로 떨어졌어. 달라져 이제. 매수해야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매수를 고민해요. 안타깝게 6억으로 빠지면 잡아도 돼요. 더 떨어지면 어때요? 근데 폭락을 걱정해요. 폭락을. 더 떨어질까 봐. 폭락이 11억에서 걱정해야지. 왜 6억에서 걱정을 해요? 근데 5억. 지금 거의 바닥까지 와버리면요. 6억이 되든 5억이 되든 폭락 걱정하면서 회복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일본 짱 난다. 여러분들 댓글도 그게 많이 보여요. 일본 짱 난다. 뭐 어느 나라 짱 난다. 나면 어때요? 더 손해볼 것도 별로 없어요. 이게 10억이 1억으로 가지는 않아요.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거나 놀지. 올라가는 게 코스고 집은 있어야 하잖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빠지는데 무슨 이 탐욕 그래프. 이것도 탐욕인 거예요. 여러분들 탐욕이라는 게 계속 욕심만 부리는 게 탐욕이 아니라 이런 것도 탐욕이라고요.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부동산 하락지표. 이것도 진짜 중요해요. 지금 부동산 미치도록 심각합니다. 자, 이것만 보면 부동산 흐름을 알 수 있다. 뭐 9가지 정도. 왜 전문가들이 두세 달을 잘 보면서 가는 편이냐면
바로 이 20가지 정도의 지표를 보니까 특히 9가지 중요한 걸 공개를 해볼게요. 거래량, 실거래가, 미분양 또는 분양지수, 증여, 경매, 주택연금, 매수심리, 주간 월간 시세, 경제 침체 여부, 바로 이런 것들이 직접적 영향을 주는데 이게 다 하락이야. 급감이나 하락 다 그렇게 써있죠. 거래 급감, 매수자 90%나 줄어들었어요. 지금 10명 중에 1명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개소 사장님들 말 들으면 안 돼요. 싸게 내놔봤자 팔리지도 않고 그래봤자 그러니까 그냥 이 가격에 내놔라. 이 말 듣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물립니다. 안 팔려요. 만약에 저가가 8억에 나와 있다면 7억에 내놔야 돼요. 지금 팔려면. 그 사람들 말 듣고 8억 5천 이렇게 내놨다가는요 팔리지도 않아요. 10명이 1명으로 줄어들었는데 그리고 다 빠졌는데 다른 것도 빠졌는데 누가 그걸 사겠어요. 경쟁을 붙이면 안 된다고요. 싸게 팔 생각이 있다면 진짜 싸게 팔아야 돼요.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내놓으라는 건 아니고 매물을 보고 판단하세요. 분명히 가장 중요한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사장님들 말 듣고 그냥 고점에 내놓지 마시라고요. 싸게 내놓는다고 안 팔린다. 왜 안 팔려요? 사람들이 싼 걸 매물 보고 오는 건데 전화가 오더라도 한 통화가 올 게 세 통화 오는데 왜 비싸게 내놔요? 팔리지도 않는 거. 그리고 갈수록 떨어질 텐데. 자, 서울 700건 역대 취소. 실거래가 급락. 실거래가 마이너스 10에서 40%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실제로 서울 20% 붕괴됐어요. 경기도 20% 붕괴됐어요. 왜? 그렇게 내놔갖고는 안 팔리기 때문에. 팔려야 붕괴됐다는 말을 안 하는 거죠. 미분양 급증. 전국은 2배, 서울은 3배. 경쟁률, 계약률이 지금 급감해요. 경쟁률도 낮아지지. 계약은 아예 안 하지. 증여 급감. 왜 증여를 안 하는 줄 아세요?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 비쌀 때 왜 증여하냐? 알고 있는 거야. 2년 8개월 최저고. 더 떨어지면 증여한다. 경매도 급락합니다. 낙찰 2년 5개월의 최저. 계속 떨어지는데 경매에 적극적이지 않겠죠. 지속적 하락합니다. 주택연금도 급증하고 있어요. 왜? 지금이 꼭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계속 빠질 것 같다. 그럼 비쌀 때 연금을 받자. 1년 만에 36% 급증. 갈수록 더 떨어진다. 집값은. 매수심리 하락. 당연하죠. 심리가 지금 얼어붙었어. 18주 연속. 8월 이후 하락. 18주 연속이 아니라 지금 일부 지역은 30주 연속. 주간 월간 시세 계속 떨어지고 실거래가도 폭락을 하죠. 부동산원, KB, R114 여기뿐만 아니라 뭐 닥터아파트 여러 곳에서 하는 모든 시세가 다 급락하고 있어요. 경제 침체는 말 안 해도 되겠죠. 제가 여러 번 했죠. 금리 인상, 물가 상승, 성장률 둔화, 투자, 소비, 생산, 수출입, 고용 다 만신창입니다. 자, 주택수별 취선의 전략 간단하게 맥을 잡아보자고요. 다주택자 이 시점에서 자 폭락에 대비하세요. 무조건 중과 유예 기간에 매도하고 중과를 떠나서 이제는 팔아야 돼요. 안 팔면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세금 밑으로 빠져버려요. 반토막 나는데 여러 개 갖고 있으니까 더 망할 거 아니에요. 양도세 납부보다 폭락장 하락이 손해라는 거 잊지 마요. 하락장 금액과 주택수 자본금 손실 뭔 말이냐. 자, 이제 주택수가 많을수록 자본금은 줄어들어요. 그리고 미리 다 털어내야 손실 보고 털어내더라도 폭락장에 똘똘한 걸 잡을 수 있고 하나 더 잡더라도 그때 마음 편히 잡을 수 있죠. 다주택자들. 1주택 갈아타기 잘하세요. 자, 상투장보다는 폭락장에 꼭 갈아타세요. 지금은 안 떨어졌잖아요. 별로. 더 많이 떨어졌을 때 바닥에서 갈아타면 지금은 4억 차이 나는 아파트가 하락장에는 1억밖에 차이 안 나요. 내가 가고 싶은 아파트가 지금은 4억이나 더 줘야지만 하락할 때는 1억. 그때 안 갈아타고 뭐 하세요? 안 팔리는 주택은 지금 당장 매도하세요. 그리고 사지도 말고 임대해요. 왜 아파트도 아닌 것들, 나홀로 아파트, 이딴 것들, 입지 외곽인 것들 왜 끌고 가요? 추가 매입은 세대 분리 하시고 저평가를 판단하세요. 2주택 해도 돼요. 바닥에서 잡으면은. 자녀 앞으로 사면 더 좋고. 청약, 금매, 하락 과정에 금매보다 자 청약만 넣으세요. 지금은 과정이니까 금매라는 게 없어요. 청약 중심으로 하세요. 금매도 거의 40% 이상 떨어졌을 때만 관심을 가져요. 자, 바닥장에는 금매가 우선입니다. 청약이 아니에요. 자, 금매 우선, 특히 서울. 그 다음에 이거 잘 보세요. 분양, 분양권, 미분양은 세트예요. 왜? 전매 제한 풀리니까.
미분양이라고 나쁘지 않아요. 폭락장애 바닥에서는. 그중에서 피 받고 사던가 뭐 미분양 잡던가 하세요. 바닥장애 꼭 매입해야 돼요. 자, 만약 평생 무주택으로 가면 영원히 가난해집니다.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투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람. 이 위험 자산인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자, 7가지, 8가지나 있어요. 먼저 투자자가 점검해야 할 것들. 자, 물가를 보세요. 미국, 한국. 특히 미국은 무조건 봐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나라니까. 한국.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적이에요. 그냥 절대적. 유럽, 다른 나라 다 합쳐봤자 미국만 못해요. 이 판단 요소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것도 보고. 금리, 미국. 이게 기준으로 다 펼쳐지니까 한국. 근데 이 금리를 무한정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성장, 미국, 분기별로 지금 계속 마이너스. 한국, 분기별로. 지금 미국은 성장률이 마이너스인데도 지금 금리 올린다고 하잖아요. 경제 위기 터져도 괜찮다 이거예요. 폭동보다는 낫다. 환율, 미국 거 보세요. 우리나라하고 같이 비교해야겠죠. 원달러 환율. 그 다음에 주식을 봐야겠죠. 미국과 우리나라. 다우하고 나스닥, 코스피. 자, 집값. 미국, 우리나라. 미국 지금 막 빠지고 있죠. 우리나라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시세, 이제 부동산, 금매, 분양.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정책, 규제 완화, 부양책. 외국도 정책을 보세요. 미국도. 이렇게 보시면 놓치지 않습니다. 무려 8가지예요. 자, 이제 규제 해제 후에 매물 소폭 줄었지만 집값은 급락하고 있다. 저기 보세요. 인천 좀 줄어들었네요. 안성 줄어들었네요. 지금 며칠이나 됐다고. 평택 조금 줄어들었어요. 아무튼 양주도 줄고 파주도 줄고 동두천 다 규제 해제한 곳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규제 지역 발표 후에 다른 곳 규제 해제 아닌 곳도 줄었어. 경기도 줄어들었어. 매물이. 부산도 좀 줄고 대구 줄고 서울 줄고 인천 줄고 전국 다 줄었네요. 매물이 줄면 이거 집값 뛰는 거 아니냐. 거래는 더 줄었어요. 거래는. 여러분들 거래는 더 줄었다고요. 이거 줄어드는 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왜? 거래가 줄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덜 줄었어 오히려. 이런다고 집값 뛴다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오히려 규제 지역을 했더니 더 떨어졌어. 이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대전, 대구, 뭐 창원 진짜 많이 빠졌죠. 비교해 보니까 해제 이후에 해제해가지고 더 망했어요. 기대감이 이제 없어. 자, 전국 시도별 집값 거품 비율, 금리 인상 타격 심각. 자, 이게 보면 서울은 38% 거품이고 경기도는 58% 거품이고 세종은 60%, 지방광역시도 30에서 40% 거품. 이거를 이제 이렇게 연구소에서 뽑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적 잘못이 하나 있기는 해요. 입지입니다. 입지. 알았어요? 단순하게 소득 대비 이것만 따지면 뭐 결론적으로는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물론 이거 거품 맞아요. 서울 38, 뭐 38이 아니라 거의 한 40% 거품 있는 것 같아요. 서울도.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방이 이렇게 거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집값 비교해 보았을 때, 또 입지 비교했을 때 오히려 부산, 대구 이런 데가 서울보다 거품이 심하다는 거 아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지방분들 저를 공격하겠지만 해외 집값들 보세요. 훨씬 심합니다. 어떻게 지방이 해운대가 20억, 30억, 40억 가요. 서울도 3, 40억짜리 별로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요. 자, 기준금리 여기 쭉 1포인트 올라갔을 때마다 가계, 자영업, 가계 취약차주, 자영업 취약차주 계속 이렇게 부담이 되네요. 한계기업 비중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자, 일본 엔화가 제일 망했고 그 다음에 유로와 영국 파운드, 한국 원화 거의 비슷하게. 다른 나라들도. 특히 우리나라는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수출입하고 먹고 살다 보니까 그런 거에 취약해요. 자, 미국 경제 기준금리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가니까 여기 이거 물가 보세요.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올라갈 때마다 사단이 꼭 터졌어요. 이때마다 난리가 났었어요. 뭐 미국발 금융위기, 아시아 금융위기, 뭐 유럽발 금융위기. 한국과 미국 금리 역전 보면 예전에 IMF 때 한번 역전됐고 미국발 금융위기 때 역전됐고 이번에 역전된다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경제 침체, 금리 인상 장기의 침체로 인해서 역전되는 거예요. 역전됐잖아요 이미.
그리고 환율 보세요. 자, 미국발 금리 때 1530인데 이렇게 내려간다다가 지금 1400대를 찍었어요. 이거 100만 올라가면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하고 똑같은데 제가 봐서는 경제위기 안 터져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여기까지 갈 것 같은데요. 파월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 미국 금리가 제일 중요해요. 모든 거 다 합쳐서. 그렇게 난리를 피고 있는데 자, 미중 러 등 국제적인 영향력이 큰 국가들이 국제 공조를 무시하고 자국의 이익에만 눈이 멀었기 때문에 세계는 경제 공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제 더 큰 판이 벌어졌으니까 저와 함께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